네, 아유, 뭐, 통계로 보면은 이게 투기 수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집을 많이 졌는지 또 확인을 해볼 텐데 집을 지면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샀다. 예.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이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진짜로 그럼 공급이 부족했냐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실제로 있겠네요. 공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22년새에 전체 주택 재고 총량은 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000만 채가 안 됐는데 지금 2천만 채. 예, 2천만 채 이상 늘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고요. 주택 보급률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0가구라고 하면 80가구가 안 됐는데 80채가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채가 넘어가니까 가구 수보다 예, 집이 더 예, 많다. 그래서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로만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실제로 이제 순증, 여기서 순증이라고 하면 집을 새로 지은 게 있을 거잖아요. 또 그에 이제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철거하는 집이 있죠. 네. 그걸 이제 멸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없어지는 집. 예, 멸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새로 짓는 것도 있을 거고 없어지는 집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그 숫자가 이제 순증 물량인데 네.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순증 물량이 계속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년에는 48,800호. 네. 이건 이제 주택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빌라 이런 거 다 빌라 다 해서. 포함한 거죠.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38,000. 예, 그렇다는 네. 거죠. 13년에는 49,800호, 네. 14년에는 56,000호, 네. 15년에는 42,800호, 16년에도 48,600호 이렇게 계속 일정 정도 유지가 됐어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48,000호가 계속 공급이 됐네요. 예.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순증이에요, 순증. 그러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속 늘어나는 늘어난 것만 예.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집의 숫자가. 예,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년 동안 25만 채가 늘어난 건데 네. 이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정도가? 그 공급론자들에 그러니까 의하면? 거기서 말하는 이제 수요라고 하는 거는 네. 수요라고 하는 건 이제 투기 수요를 포함한 수요예요. 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급 부족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다른 재화랑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건 다른 재화는 그럴지 몰라도 부동산 아닌데 그건 이제 부동산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오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오류는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급과 수요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요는 투기 수요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투기 수요는 충족시킬 길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오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공급 부족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증분은 이제 멸실을 하고 새로 지으면 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느낌이 그런 얘기인데. 근데 보니까 실제로 증가했다. 매년 5만 채 가까이 5만 채 서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호 전체 서울에 주택 재고 총량이 200만 호였다면 13년에는 한 5만 호가 늘어난 거예요. 205만 호가 된 거죠. 그다음에 2013년에는 또 5만 호가 늘어났으니까 210만 호가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좀 참 희한한 거네요. 이게 매점 매석의 관점에서 보면 매점 매석 계속 하고 있는데 야 매점 매석 계속 할 수 있게 계속 지어줘 막 이런 거네. 맞아요. 정확히 그런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살 수 있게 더 많이 공급해줘 이런 얘기죠. 사겠다는데 더 많이 공급해줘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도 오르고 내 집의 이제 자가주택 가능성이 계속 멀어지니까. 자꾸 멸실주택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럼 너희들이 뭐 이제 준공 물량, 뭐 입주 물량 얘기하지만 실제로 멸실이 얼마나 많이 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이제 순증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새로 공급되는 물량 산정 카운팅을 할 때는 아파트만 카운팅을 하고요. 근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빌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빌라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아파트만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소 추계하는 거죠. 새로 늘어나는 물량은. 근데 이제 멸실되는 물량은
전체 주택을 다 포함시켜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할 거면 늘어나는 것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아파트, 줄어드는 아파트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카운팅할 때 늘어나는 물량은 아파트만 하고 당연히 적겠죠. 그거는 빌라가 얼마나 하는데. 근데 매실되는 건 다 포함시켜요. 아파트랑 빌라를 다 포함시켜요.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맞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숫자 그 기준을 잘 달리 설정해서 이런 어떤 의도적인 왜곡도 많이 일어나고요. 멸실된다고 할 때 주택이 멸실되면 그 멸실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그 해에 4만 호를 철거했다고 가정을 하죠. 멸실됐다고 가정하면 그 4만 호가 그러면 그러니까 멸실된 게 얼마나 많은데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멸실되면 그 주택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대상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주택을 매입하냐?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주택을 매입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겠으나 대부분은 자기 집이 헐렸으니까 새 집 생길 거겠죠. 그때까지 그냥 전세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새 집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새 집을 못 갔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임대차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해에 4만 호가 멸실됐다고 하면 그 4만 호가 매수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실이 많았고 순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멸실되면 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전세 시장에 남아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 많이 멸실됐다고 해서 그 순증이 적다고 해서 왜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멸실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니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멸실을 하면 그 멸실 대상에 살던 거주자들은 임대 시장에 남아 있지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실증을 해야 되는데 공급론자들 뭐 그렇게 뭐 다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특정 세력 혹은 뭐 건설사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세력이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들어요. 전적으로 그렇죠. 예.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한 거죠. 이신점심. 예. 그러니까 실증을 해야지 뭔가 네. 정책을 하고 특히 부동산 업시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실증을 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말 현상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공급론과 같은 무리한 주장을 근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하도 많이 뿌려대가지고 특히 언론사들이 이 이해관계에 그냥 강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상식이 돼버렸어요. 이 공급론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기 과밀 억제권역에도 보면 그 12년부터 16년까지 순증이 매년 여기서도 5만 호 정도의 순증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수도권에도. 그러니까 계속 수도권에는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5만 호씩. 서울에서도 5만 호씩. 그러다가 또 2016년에는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7만 7천 호.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인가요? 지금 문정부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가을부터고요. 2014년 가을. 이제 그 문정부 들어서 그 오름세가 훨씬 가파라졌죠. 네, 가파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예. 공급론자들이 하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더 많이 했네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간대. 그러니까 공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 거죠, 이건. 네. 공급과 가격의 추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전혀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코릴레이션이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떤 근거로 공급을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공급 부족론이란 말이요. 재밌는 게 그 시장이 침체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데 공급 부족론이 언제 나오냐? 가격이 올라가고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만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인지가 그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연도별 그 사용 승인 실적, 그러니까 이거 사용 승인은 준공입니다, 준공. 네. 예.
이 실적을 한번 보면요. 2011년부터 19년까지 한번 볼게요. 이건 새로 이제 그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죠, 대부분. 이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대바닥이었던 2012년, 13년 한번 보죠. 그때 보면은 2012년에 26,115호가 공급이 됐고요. 네. 2013년에는 33,607호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때 대바닥이었는데 2018년, 19년 뭐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 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때였죠. 그렇죠? 근데 이때 보시면 2018년에 43,738호예요. 준공된 게 아파트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5,630호입니다. 자, 보세요. 2012년하고 13년은 대바닥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아무도 안 살려고 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아파트. 예? 그 레미안 퍼스티지. 그게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즈보다 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공급량을 2018년하고 19년 지금 가격이 제일 비쌀 때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랑 비교해 보십시오. 공급량이 훨씬 적죠? 그 12년, 13년이 공급량이 훨씬 적다니까요. 예.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안 올라갔어. 떨어졌어요, 가격이. 예. 근데 지금 그때부터 가격이, 이게 공급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2018년, 19년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12년하고 비교하면 2만 원 이상 늘었어요. 네. 아파트예요, 이게 순전히 아파트. 근데 이때는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네. 공급을 어떻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가격이 거예요? 폭등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 대표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공급을 적게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공급을 많이 했는데 가격이 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설정 그런 거죠. 설정 뭐 근데 이거 되게 상식 같은 거고 많이 나온 얘기예요. 네. 이게 유동성과 투자 수익률의 함수다. 예, 기대 수익률에. 예, 기대 네. 수익률의 함수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 네. 때문에 예. 투자 수익률을 줘야 이게 잡힌다라는 네. 게 뭐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인데 네. 수요와 공급을 잡을 게 아니라는 네. 거는 뭐 이미 뭐 할 얘기도 아닌데 계속 하고 있네요. 예. 근데 한 90%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학자들도 믿고 이런 있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해관계도 맞습니다. 봐봐야 예. 돼요. 예. 우리처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급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당연히 이제 뭐 미디어 사주들, 그쵸? 그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들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메이저 매체 기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 자제들인 경우가 많고요. 자기들이 아니면 소유를 하고 있거나 그러거나 또 이제 광고, 건설 관련된 광고와 무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맨날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타칭의 전문가라는 자들 보십시오. 보면 다 업자들이에요.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이 교수하려면 제자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부동산학과에. 그 사람 제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교수들이. 건설사 프로젝트. 사실 제가 있죠. 그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대학원 다닐 때 철저하게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 뭐 이거하고 좀 크게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파이낸스를 공부할 네. 때였으니까 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재벌들의 소유 지분 구조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한번 제가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수하고 괜찮았어요. 네. 제가 삼성과 롯데를 이제 한번 세게 깐 적이 있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발표했구나. 큰 실수였죠. 했으면 안 되는 짓을 제가 철없이 했다가 교수님하고 그때 척을 졌구나.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왜냐면 그건 너무 특히 롯데가 제일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도 웃긴데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그리고 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삼성은 그게 이제 가장 문제고 가장 꼬여 있는 데가 롯데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한참 오래 전이니까. 그런데 안색이 변하시는 그거를 딱 보더니 교수님이. 안색이 변해. 이게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생태계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변해야 되느냐를 뭐 본능적으로 알죠. 그 네.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공급론이 대표적으로 그런 네. 자기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비합리적인 네.
이론의 어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네. 빈약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부동산은 생각이 듭니다.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인데 이런 공급 부족론이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죄죠. 네. 예. 범죄죠. 예. 그러니까 뭐 마스크 매점에서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는. 네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제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서울, 특히 강남하고 이제 서울을 강하게 누르니까 지금 뭐 수원하고 용인, 동탄 이쪽이 이제 투기가 기승이랍니다. 가격이 많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 뭐 지금 갑자기 실수요가 폭증한 건가요? 거기 집이 갑자기 모자랐어요? 아니잖아요. 다 투기꾼들이 몰려간 거예요. 그쵸. 투기수요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투기꾼들이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전처럼 이게 주택 보급률이 낮았다. 이때는 이게 집이 부족했으니까 그럼 많이 지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요에 기인한 면도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건 정말 수급이죠. 또 이제 투기 수요도 같이 있었던 거죠. 투기 수요가 더 크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 실수요는 없다고 봐야 돼요. 다 투기 수요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론을 생성을 하고 그걸 이제 전파시키고 유포시키는 자들은 일종의 제가 보기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네네네. 해서 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기대 수익률로 잡아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세금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리, 네. 세금. 네. 금리와 예. 세금인 건데 예, 예. 금리는 이제 다른 경제 팩터들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금리 예, 뭐 조심스럽죠.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를 할 수 없더라도 네.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체제는 빨리 바꿔야죠.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유세 계속 우리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고. 보유세, 양도세, 그다음에 이제 네. 각종 이제 개발이익 환수 장치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그렇죠. 그게 만약에 기준금리를 부동산만 보고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확 줄여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투기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런 확실한 대책들을 놔두고 다른 데 변주 굴리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문정부가 정말 명심해야 되지 않나. 네, 또, 예. 또 실기할까 또 약간 걱정스러워요. 또 네, 선거 국면이라 네, 선거 그런 면이 국면이기도 있습니다. 하고. 예. 네, 오늘 공급 부족론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네. 살펴봤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네. 공급과 가격은 상관없다는 게 그냥 숫자로 나온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공급을 안 한 게 아니다. 네. 열심히 했다. 네.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22년새 집이 2배가 늘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을 안 따라가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일본이 바로 그렇게 했다가 네, 지금 네. 부동산 폭망하면서 나라 네. 경제 정체가 망가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더할 게 아니고 투기 수요를 막고 기대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그 넘치는 유동성이 실질적인 생산 투자로 들어갈 수 있게 예, 예, 예.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예,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누군가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개소리 하고 있네라고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개소리 하죠. 되겠습니다. 네, 개소리 하지 마라. 숫자가 다 증명하는데 네. 무슨 공급 부족론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급 많이 하겠다고 이미 발표해놨어요. 또 신도시 3기 신도시 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공급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뭘 또 공급합니까? 서울도 지금 끊임없이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잡아야 된다. 결국에 세금 체제를 건들지 네. 않고 부동산 얘기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문정부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빨리 이런 어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넘치는 유동성을 실제 생산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네. 이태경 부소장님, 네. 또 멋진 해설해주신 우리 남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